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2 정대용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재테크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그 궁금증이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항상 이제 앞서 왔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해 왔는데 최근 들어 뭐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 이제 2021년 들어서서 재테크를 고민할 때 주식과 부동산 어떤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참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이제 당위하고 현실 부분에서 또는 국민경제 측면하고 개인의 측면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가 좋은 겁니다. 기업이 잘 되는 거니까. 네네. 기업이 잘 되면 주시장이 좋고. 그렇죠.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그리고 이제 뭐 경제가 좋죠. 그리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네.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약간 배 아픈 거 외에는 없고 그렇죠. 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좋아지고 한국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등등.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대체로 경제가 좋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거품 같은 건 항상 조심해요. 모든 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좋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크다. 되게 이제 부동산이 좋아서 거품이 많이 생기면 그건 경제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아서 거품이 생기면 거기서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개 주식시장의 거품은 주식시장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부동산은 그것이 이제 경제 전반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은 좀 빼고요. 부작용도 크다. 부작용은 뭐 잘 알다시피 뭐 집값이 오르니까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또 집세가 오르니까 월세도 올라가니까 월세도 오르고 전세 사는 사람 힘들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좋으면 위험하고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 경제가 좋으려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은 뭐 이게 국민 경제가 좋은 것도 좋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지금 내년에 또는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 어느 쪽이 좋을까? 참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는 다 알다시피 대체적으로 주식은 아주 일부 종목을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아까 그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사실 우리가 2017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20년 이상 정도 가까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한 500 정도. 700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700. 주시장은 일부 종목을 좋아하고는 그렇게 부동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를 사놨으면 좋았고 특히 서울이나 강남 이런 데는 아주 좋았죠. 근데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있었던 상태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대치동 음마 아파트하고 삼성전자 주식하고 뭐가 더 낫습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이 낫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고르기는 참 쉽지 않았고. 삼성전자 그냥 사면 되잖아요. 물론 과거에.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앞으로도 그럴지. 이건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은 보통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변동폭이 크니까요. 그건 이제 경제 우연관리 용어로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도 변동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아래로 떠지는 것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이죠. 서울 부동산은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 미래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사도 되는 걸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나라를 끌고 가느냐, 국민경제를 끌고 가느냐 할 때 사실 개인이 돈 버는 거와 국민 경제가 잘 되는 것이 같이 맞을 때 훌륭하게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고 개인이 돈을 많이 벌으면 그 결과가 국민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면 진짜 아주 일부만 좋아지고 경기도 일부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면
소비 신작 효과도 크지 않아요. 그건 뭐 그렇죠. 분석해 보면. 근데 주식이 올라가면 소비 신작 사람들이 뭔가 자산 효과, 뭔가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장 그냥 뭐 손을 여의도 쓴다는 거죠. 음식점 술집부터 네, 좋아진다니까. 좋은 데 가서 막 긁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책은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또 유리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 반기업 정서도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진보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그렇죠. 지분 가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에 대한 정서가 크지 있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좋지 않게 보고 주식에 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투기적으로 보죠.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 또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안 해요. 개인이 집 한 채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하고 주식 사면은 뭐 무슨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이 없다고 사행성이다. 해보세요. 네. 의식주에서 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이 있어서 기업이 돈을 벌으니까 그 돈으로 쌀도 사오는 거고 그렇죠. 쌀은 안 사오지만 밀가루도 사오는 거고 콩도 사오는 거고 그렇죠. 식량의 기름도 대부분을 사오고. 사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몰라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좀 더 잘 먹고 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기업 반기업 정서도 없어지고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기업들도 하고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하게 개인들도? 정부가 그런데 좀 어떻게 말하나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집을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씩 이렇게 가치 투자로 근데 이제 사실은 주식을 사 모아라.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투자는 그리고 또 빚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라는 건 항상 오르기만 하지만 그 변동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떨어질 때를 자기 자금으로 하면은 느긋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빚내서 할 경우에는 떨어질 때 견디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때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건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그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빚은 내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용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